지금까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국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국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는 위원회, 본회의, 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에서 다룰 여러 가지 법안이나 의견을 미리 검토하는 모임으로 상설 설치되는 상임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나눠집니다.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구성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해당 행정부 부처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속해 각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에 합당한 위원회에 배분해서 이곳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률안이 상정되게 됩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본회의에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안건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라는 이름처럼 일회성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1963년 6대 국회 이후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법률 심의는 상임위원회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업무상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주어져 관련 사안을 좀 더 전문 지식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관련 이해관계를 갖는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면 이해관계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회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해서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국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본회의는 제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이 되어야만 열릴 수 있는데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국회 운영 제도에는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하는 단체인데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합니다. 교섭단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여러 개의 정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해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원내대표회담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배분이나 정책연구위원 배정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위원을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13대 국회 이래로 원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국회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회의장, 다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과 함께 국회 운영 등에 한해 협의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데 원내 교섭단체 대표회에서 원 구성뿐만 아니라 의사일정,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제까지 논의하기 때문에 대표들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 입법 과정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국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이나 안건 역시 원내 교섭단체의 협상 결과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들이 생활에 직결되는 정부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의원 배정 권한을 갖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를 운영하는 위원회, 본회의, 교섭단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 과정은 우리 국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회 입법 과정은 법안 발의, 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우리나라 입법 과정의 특징은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원형인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만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연두교서나 특별교서의 형태로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의회에 전달되면 여당 의원이 발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정보안처럼 존재하긴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정부의 법안 제출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얼마나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안 형태로 제안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형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져야만 의회 민주주의가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의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 결산 심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행정감독권과 재량감독권을 행사해 행정부가 수행할 정책과 사업계획의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예산은 국가의 연간 세입, 세출에 대한 계획인 동시에 정부 재정활동의 지침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 결산 심의 기능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감시 감독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선호하는 정책에 투여하고자 하는 여당과 야당 간의 경쟁과 타협의 과정인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확정은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다시 정부에 넘기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안을 편성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안의 근거인 정책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기본 골격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후 국회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이 안을 예비심사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데요.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예비심사 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 이곳에서 본 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재정에 관한 실질적 전담기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제16대 국회부터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연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정반에 대해 묻고 답을 듣는 종합정책 질의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예결위원들이 관계 국무위원에게 묻고 답을 듣는 부별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개수조정 소위원회를 여 심사한 후 최종 의결해서 그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깁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는데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그러니까 12월 2일 이전에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따라 각 정부 부처로 예산안이 편성되고 다음에 5월 31일까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1년입니다. 잦은 교체로 심의의 연속성이 낮아지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워 전문적인 심의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에 있어 처음부터 의회가 개입하는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예산 편성 작업이 완료된 후에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가 예산을 국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다양한 갈등과 쟁점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그동안 정치적 이견이 극단적 갈등 대립으로 이어지거나 국회 활동이 아예 마비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국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2012년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도 그 노력 중 하나인데요. TV에서 보셨죠? 국회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일어나는 것. 그런 파행적인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다수당은 직권상정을, 소수당은 물리적 행사를 포기하는 대신 다수당에는 신속 처리 제도를, 소수당에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데요.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 무려 192시간이나 넘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등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시행하는 자가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대표할 대표자로 국회의원을 뽑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는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우리 국회가 보다 국민의 뜻을 잘 대표하고 또 격조 있게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부름을 시킨 일꾼이 주인의 뜻을 저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살펴보고 감시해야 합니다. 이를 못하면 새로운 일꾼을 구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회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인인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